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드러내다 ITOT 환경의 가시성과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에티퍼스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공격자는 IT와 OT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IT망의 사무용 PC를 통해 OT망으로 들어와서 연결된 생산 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공격자는 IT와 OT가 개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생기는 사각지대를 노려서 정상 계정으로 위장해 내부망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IT 자산의 취약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OT 환경의 이상 징후를 즉각 잡아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 보안 대응 방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분야의 글로벌 리더 브랜드들이 연합해 해커의 공격을 어떻게 잡아내고 대응 골든타임을 사수하는지 이어지는 세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된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겠죠?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눌러서 질문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단, 세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모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질문창과 채팅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됩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주제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4분의 발표자를 모셨는데 각 세션마다 발표자분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이신 에티퍼스 도승준 부장님 그리고 임소영 선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티버스에서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도승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티버스 시큐리티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임소영 선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NDR 중심의 IT, OT 통합 탐지 대응 전략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 제가 앞서서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아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NDR인가?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왜 티렐릭스 NDR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IT, OT 가시성 통합 방안, 마지막으로 지능형 취약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웨비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안 뉴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현장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한 가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고객들이 NDR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단순 지원 기능보다는 얼마나 잘 탐지하고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 설문에서도 NDR의 핵심 기능으로는 위협 분석과 위협 탐지 그리고 네트워크 가시성이 가장 많이 선택됐습니다. 또 NDR을 도입할 때 가장 기대되는 부분 역시 네트워크 트래픽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는가 였습니다. 자동화된 대응이나 비용 절감보다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서 어떤 트래픽이 오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 싶다는 니즈가 더 크다는 거죠. 현장에서 보안 사고를 대응해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탐지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이벤트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트래픽이나 사용자 간 통신 흐름을 함께 보지 못하면 경고는 계속 쌓이지만 정작 무엇이 진짜 위협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요즘 생성형 AI 등장으로 공격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취약점 탐색이나 악성 코드 생성 같은 것들이 이제는 AI를 통해 훨씬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격의 속도와 규모도 기존 보안 체계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한 시그니처 기반 탐지나 개별 이벤트 중심의 탐지 방식만으로는 공격을 제대로 탐지하거나 초기에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스, 클라우드, 원격 근무 환경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전통적인 IT 자산뿐만 아니라 IoT, OT 자산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자산이 늘어나면 보안의 가시성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기존 보안 장비가 인지하고 못하는 트래픽과 자산이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자산, 식별되지 않는 자산, 즉 블라인드 스팟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 국내 해킹 사례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많이 발생되어 온 공격 방식이 바로 내부 시스템 간 병렬 이동, 즉 레터럴 무브먼트입니다. 물론 초기 침투를 차단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차단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내부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네트워크 통신 흐름으로 봐야만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기존의 경계 보안이나 로그 중심 보안이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NDR은 단순히 이벤트를 하나 더 만드는 솔루션이 아니라 더 강화된 탐지 능력과 확장된 가시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그 저희 봤었던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담당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네트워크 가시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렇게 답변한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파악하는 솔루션을 사용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미 그들도 뭔가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런 설문 결과는 가시성 파악이 안 됩니다 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가진 그 어떤 기능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설문 결과가 나와서 NDR과 같은 솔루션이 필요해졌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기존에는 이제 저희 그 APT 위협을 탐지하는 트렐릭스와 네, OT 보안 노즈미 네, 그리고 취약점 진단하는 테너블 이 세 개의 솔루션이 각각의 어떤 형태로 이제 고객에게 제공되다 보니 네. 고객이 사고가 났을 때 네. 어느 걸 먼저 봐야 될지 혼란이 많았습니다. 아, 그 사고가 발생한 어떻게 보면 핵심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각각의 솔루션을 각각 들여다봐서 이렇게 원인을 찾았던 거라고 네,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단하는 데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고 네네. 어떤 해킹 그 시점에 탐지되는 위치와 어떤 경로로 발생됐는지를 네. 이제 고객이 이제 많은 리소스를 들여서 확인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NDR을 통해서 네네. 고객이 이제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갖고 좀 더 쉽게 탐지하고 어떤 부분에 이슈가 있었는지 좀 더 새로운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혹시 선임께서는 첨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지. 아마 고객분들 되게 많이 만나셔서 저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런 현장에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뭐 불만사항, 기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 대한 불만사항이랄지, 그래서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NDR 이번에 POC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탐지 장비들은 네. 일단 이벤트 기준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네. 앞뒤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네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가시성의 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존 것들은 그 이벤트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만 그렇죠. 초점을 맞추고 네.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이벤트가 왜 발생했는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왜 발생했느냐보다는 네. 그 발생의 원인은 파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네네. 어디서부터 이게 아. 시작이 됐고 그 앞뒤로 뭐 추가적인 어떤 네.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다.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그걸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기존의 그런 보안 솔루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후 분석 정도만 할 수 네, 있었던 그렇죠. 한계가 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표 한번 같이 보죠.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NDR이라는 게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왜 오늘 소개해 주실
트렐릭스의 NDR 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트너에서 정의하는 NDR은 정상적인 네트워크 행동에 대한 휴리스틱 모델을 구축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함으로써 주로 룰과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다른 기술을 보완하는 솔루션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타사 NDR은 정상적인 상태의 네트워크 행동 상태를 수집해서 사전 학습 기간을 가진 후에 학습한 내용과 다른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트렐릭스 NDR은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 트렐릭스 NX 장비와 네트워크 인베스티게이터를 통합한 차세대 위협 조사 분석 플랫폼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렐릭스 NDR에 트래픽이 유입되면 이 트래픽에 대해 샌드박스 분석을 수행합니다. 실제 트래픽 내에 유입된 파일을 추출해서 가상머신에서 직접 실행시켜보고 어떤 악성행위를 하는지 보기 때문에 단순 시그니처 탐지를 넘어서 변형된 악성 코드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S-C2 통신 탐지를 하고요. 스마트 비전이라는 기능을 통해 내부 확산 및 권한 상승 행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탐지에 대한 룰은 트렐릭스 자체 위협 인텔리전스로부터 매 시간마다 실시간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탐지된 이벤트와 함께 수집한 L7 메타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복구와 없이 SSL 암호화 통신의 비정상 행위까지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박스 분석과 여러 탐지 엔진을 통해서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왜 탐지가 되었는지 그런 명확한 탐지 근거가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트렐릭스 와이즈 AI를 통해 상세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담당 SOC가 어떤 이벤트를, 어떤 자산을 우선적으로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타사 NDR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트래픽 전체를 수집하거나 L7 메타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해서 평소와 다른 이상행위가 있을 때를 탐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트렐릭스 NDR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와 함께 이런 이벤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트렐릭스 NDR의 주요 기능과 장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가상머신 환경에서 모든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 데이터와 탐지 이벤트들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내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박스 기반 분석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악성 코드와 APT 공격에 뛰어난 탐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 시그니처 매칭이 아닌 행위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고 멀티플로우 기반 분석을 통해 XOR 난독화 트래픽 탐지나 C2 통신 탐지, 권한 상승, 계정 탈취와 같은 내부 확산 트래픽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트렐릭스 NDR의 머신러닝은 암호화 키나 복호화 없이 메타데이터와 트래픽 패턴을 분석해서 TLS 암호화 트래픽 내에 숨겨진 악성 행위를 탐지할 수 있고 이번에 NDR 4.1이 출시되면서 이러한 탐지 능력이 더 강화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공격 단계를 구조화해서 이벤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SOC 입장에서 개별 이벤트가 아닌 전체 공격 흐름을 이해하면서 각 이벤트들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렐릭스 와이즈가 결합되면서 SOC 운영 효율이 더 향상될 수 있는데요. NDR에서 생성된 이벤트를 분석 요약해주고 그리고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함께 가이드해주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에 부담을 줄여주고 단순히 알림 처리보다 실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DR의 필요 역할 중 IT, OT 환경의 가시성과 취약점 공격 경로에 대한 가시성을 서드파티 연동을 통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조미 연동을 통해서 IT와 OT 전반의 공격 흐름을 하나의 맥락으로 상관 분석하고 단일 화면에서 IT와 OT 전체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너블 연동을 통해 취약점 정보와 네트워크 보안 이벤트를 결합해 실제 조치가 필요한 자산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실제 공격 경로를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취약점은 많지만 무엇부터 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트렐릭스 NDR 연동을 통해서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손희님 잠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기 네. 샌드박스 기반 분석 구조로 설계되어서 악성 코드와 APT 공격이 더 뛰어난 탐지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샌드박스 기반 저 분석 구조라는 게 아까 왜 트래픽을 이렇게 가져와서 저 샌드박스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분석한다고 네, 하셨는데 마치 그 IDS처럼 네.
거기 트래픽 들어오는 거를 IPS처럼 차단하는 게 아니고 IDS처럼 옆으로 빼서 그걸 분석을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그걸 다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서 어떤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구성이 두 가지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 네. 인라인으로 IPS, IDS처럼 넣을 수도 있고 네네. 그 미러 트래픽을 받아서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도 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은 기존의 다른 뭐 IDS, IPS 같은 그런 장비들도 마찬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방식 아닌가요? 왜 이게 더 악성 코드나 APT 공격이 더 뛰어난 탐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샌드박스 기반을 얘기하는 게 네. 그 트레일릭스 장비에 가상 머신을 게스트 이미지랑 네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안에 트래픽을 직접 흘리고 네. 그 트래픽 안에서 추출한 파일 같은 거를 네. 직접 추출해서 네. 그 파일을 직접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아. 가상 OS 환경에서 그 파일들을 직접 실행시켜서 어떤 악성 행위를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탐지 결과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담당자분께서 이게 왜 어떤 악성 행위를 해서 탐지가 네네. 된 건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아예 실행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가 맞는지 아닌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저희 그 트렐릭스 APT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어떤 멀웨어나 어떤 악성 코드를 통해 유입됐을 때 네. 외부로 그 확산되는 저희 흔히 얘기하는 C2 통신에 대해서도 네. 차단을 해줍니다. 네, 흔히들 저희 그 기존의 레거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방화벽, 좀 전에 말씀하신 IDS, 네네. IPS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멀웨어나 악성 코드에 대해서만 탐지하고 그렇죠. 차단하고 했는데 네. 저희 트렐릭스 NX 장비는 내부에서 외부로 네, 통신하는 네, 네. 그런 C2 통신에 대해서도 예,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내부로 악성 트래픽이 어떻게든 유입은 됐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기존 장비는 그냥 뭐 정상이지 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게 들어와서 말씀하신 그 C2 장비로 조금씩 데이터를 유출시킨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존 장비로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렐릭스 NDR에 대한 강점을 간단히 알아봤고요. 사실 트렐릭스 NDR의 특징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지금 이 노조미 네트워크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테너블과 통합해서 트렐릭스 NDR의 그 중심축을 잡아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주제인 IT, OT 가시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노조미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CSG OT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훈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발표 자료 저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노조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미는 기본적으로 가디언이라는 솔루션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합니다.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자산 관리 및 가시화입니다. OT망 내에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그 자산들이 어떤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자산들의 취약점이 발견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심층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탐지입니다. 기존 통신 패턴과 다른 통신이 발생하거나 신규 자산이 발견되거나 혹은 기존과 다른 공정 변수 값이 확인이 되면 알럿을 발생시킵니다. 세 번째는 위협 탐지입니다. 기존에 이미 알려진 전통적인 행위 기반의 공격과 악성 코드를 탐지하게 되면 역시 알럿을 발생시킵니다. 다음은 OT 네트워크에서 이제 노조미 솔루션이 설치되는 구성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OT 네트워크는 퍼듀 모델을 기준으로 각 레벨별로 분류합니다. 노조미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OT 주요 자산이 있는 레벨 2, 3 영역의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미러, 스팬 트래픽을 받아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솔루션의 설치 위치는 각 OT망의 구성과 물리적 위치 등 현장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축 이후에는 노조미 가디언이 해당 스위치의 통신 트래픽을 분석해서 자산을 확인하고 각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집된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위협 정보가 확인이 되면 알럿을 표시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OT 통신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가디언 솔루션이 트래픽을 받고 실시간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탐지된 자산과 통신 정보, 그리고 비정상 행위 및 위협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 노조미 가디언에서 보여주는 상세 정보 페이지입니다. 분석된 네트워크 통신과 자산을 가시화해서 보여주는데요. 자산들이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통신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자산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된 자산 리스트로 현장에서 자산 관리가 가능하고 자산의 위치, 담당자 등 필요한 정보를 추가해서 현장 자산을 좀 더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상세 정보를 기반으로 취약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CV 취약점은 그 최신 패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취약점 상세 정보를 클릭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조사에서 제공한 최신 패치를 적용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종 제품의 경우에는 최신 패치를 적용해도 향후 발생되는 새로운 취약점이 계속 있기 때문에 후속 제품 또는 관련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OT 네트워크의 독특한 점은 산업 제조사별로 고유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노조미 솔루션은 이러한 OT 통신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서 비정상 행위와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행위 및 패턴 기반의 악성 코드와 공격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협이 탐지되면 솔루션에서 알럿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자산에서 어떤 행위가 발생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미 솔루션은 다양한 IT, OT 보안 솔루션과의 연동을 지원합니다. 가디언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통해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고 취약점과 위협에도 더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각 솔루션별 상호 보안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계층별 보안성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트릴릭스 NDR과도 연동이 가능하고 관련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저 OT 네트워크의 독특한 점이 산업 제조사별로 고유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산업 현장에 있는 설비 제조사들이 또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양한 제조사별로 사용하는 프로토콜도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화 작업이 되게 어렵대요. 네.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가시성이든 뭐 네트워크 트래픽을 뭔가 분석하는 거든 이런 작업이 되게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OT 보안이 어려운 거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노조미 솔루션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비정상 행위와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렇게 다양한 비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해내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OT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고유의 이제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제조사 간의 협업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뭐 다양한 제조사의 또 프로토콜도 있을 텐데 네. 사실 그거를 지금 다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분석이 필요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프로토콜 뭐 어떤 정의 문서라든가 네. 혹은 그 프로토콜을 이제 가지고 있는 PK 파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면 그거를 이제 노조미 제조사의 R&D 팀에서 네.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가디언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뭐 커넥터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현재는 뭔가 표준화된 그런 게 없긴 하지만 그 고객사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토대로 노조미 제조사에서 너네 거를 잘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도 지원하지 않았던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네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개발을 해서 네네. 저희 솔루션에 탑재를 했고 네네. 그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뭐 어떠한 비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든 크게 관련은 없겠습니다. 분석하는데. 네, 그렇게- 다만 그 프로토콜이나 네. 문서를 제공해 주시고 네. 개발하는 어떤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런 시간만 담보가 된다라면 뭐 어떠한 환경이든 크게 네. 문제없이 다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전장표에서도 저희 잠깐 보면은 자산 취약점도 탐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앞에서 저희 봤었던 그 트릴릭스 NDR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제공이 됐는데 그냥 OT는 노조미로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기능도 많고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트릴릭스 NDR이랑 이렇게 연동을 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뭐 CV 취업점도 보게 되고 네. 알럿도 발생을 해서 보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저희의 전문은 말씀드린 대로 OT 보안이기 때문에 네. 그 OT 영역 내의 보안을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IT 쪽으로 사실 나가게 되는 혹은 IT에서 들어오는. OT망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거 이런 파악이.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하긴 OT망을 운영한다고 해서 OT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IT망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IT망에 어떻게 보면 전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트릴렉스 NDR과의 연동이 필요한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발표자를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 공격이 더 이상 IT나 OT 중 한쪽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원격 접속처럼 IT 영역에서 시작된 공격이 내부 네트워크를 타고 OT로 넘어가거나 반대로 OT에서 발생한 이상행위가 IT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존 환경에서는 IT와 OT를 각각 다른 보안 도구로 관리하다 보니까 공격 흐름이 중간에서 끊겨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릴릭스 NDR이 IT 네트워크와 OT, IT 경계 구간의 트래픽을 기반으로 이런 공격 흐름을 NDR에서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OT 관점에서 보면 OT 네트워크 내부는 일반 IT 환경과 완전히 다른 통신 방식과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노조미는 OT 자산과 통신을 깊이 이해가 하고 있기 때문에 OT 내부에서 어떤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OT 내부의 통신 구조와 흐름을 인지하게 되면 단순히 이상하다는 알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정이나 설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보안 솔루션은 많은데 막상 사고가 나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IT 쪽 화면, OT 쪽 화면을 각각 보면서 상황을 맞춰야 하다 보니 결국엔 이것은 많은 리소스와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IT와 OT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가 이게 중요한 사고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트릴릭스 NDR과 노조미를 함께 사용하시면 IT에서 수집된 네트워크 행위 정보와 OT에서 수집된 자산 이상행위 정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보여지게 됩니다. SOC 입장에서는 더 이상 IT, OT를 나눠서 보지 않고 함께 볼 수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자산에 대한 우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T에서는 트릴릭스가 강점을 가지는 네트워크 행위의 분석과 대응, 그리고 OT에서는 노조미가 제공하는 자산 가시성과 내부 공정의 통신 흐름이 결합되게 됩니다. 이 조합을 통해서 IT와 OT 사이에 존재하던 가시성의 공백을 줄이고 실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계 구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트릴릭스 NDR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릴릭스 NDR에서 노조미 솔루션과 연동하고 노조미에서 탐지된 이벤트를 받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노조미 이벤트는 트릴릭스 와이즈를 통한 분석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트릴릭스 와이즈는 노조미로부터 받은 이벤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이벤트에 대한 상세 설명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가이드해주고 단순히 DNS 이상이라는 노조미 이벤트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트릴릭스 와이즈 AI를 통해서 탐지된 이유, 공격 전술, 와이트 어택에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음에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SOC 분석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벤트 로그를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아도 이런 발생한 이벤트의 성격과 위험도를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즈 분석 결과는 한국어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어 리포트나 OT 전문 용어를 일일이 해석할 필요 없이 한글 설명만으로도 이벤트의 의미와 위험도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미로부터 수신한 OT 이벤트를 트릴릭스 NDR에서 와이트 어택 기준으로 분류해서 보여줍니다. 노조미가 OT 네트워크에서 이상행위나 공격 징후를 탐지하면 트릴릭스 NDR에서는 이 이벤트를 와이트 어택 기준으로 매핑해주고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업로드라는 OT ICS 와이트 어택의 공격 단계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몇 건이 있는지, 어떤 호스트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OT 전문 인력이 아니어도 SOC 분석가가 이 이벤트의 성격을 1차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와 OT를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OT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보안 리스크나 네트워크 서비스 영향 관점에서 재구성을 하고 IT 보안 운영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이 연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 전 장표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네, 저 와이즈 저게 이제 AI 분석인 거잖아요. 저는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특정 이벤트 로그를 알려주는 거는 노조미에서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고 아 이게 어떠한 어떤 이상 징후야라는 거를 파악을 하려면 그 로그를 분석하는 분석가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높은 수준의 능력, 역량과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있지 않으면 노조미에서 아무리 그런 이벤트 로고를 많이 띄워준다 하더라도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 트렐릭스한테 던져주면 트렐릭스 와이즈 AI가 주인님 이거 이런 의미예요. 이런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라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분석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단순히 로그나 이벤트 정보를 받아와서 네, 그냥 띄워주는 게 아니라 네, 네, 와이즈를 통해서 네. 일단 이 이벤트가 어떤 건지 네, 네. 간단하게 요약도 해주고 그 이벤트 성격과 함께 뭐 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네. 같이 그 다음 단계로 음.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다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충분히 중급 음. SOC의 기능 음.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러한 어떤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SOC 팀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OT망도 같이 보는 SOC 팀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OT망은 아예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하나요? 그 SOC는 보통 IT만 보잖아요. 네. 그래서 OT망은 완전 별개일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OT망은? 사실 OT망 쪽에서는 SOC를 운영하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있습니다. 아, 있긴 네, 있나요? 있긴 하고요. 지금 네. 일부 대기업이나 네네. 국가 쪽에서 실제로 그 SOC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 다만 그 레퍼런스가 많지는 않죠. 현재는. 네. 네,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IT SOC와 OT SOC가 결합이 돼서 함께 네. 운영되는 걸로 네.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렇죠. 게 필요한 부분인 거고, 어...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네네네. 뭐 팀을 꾸린다든가 네. 인력들을 확보하고 이런 음. 부분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겠죠.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이렇게 발표해 주신 거를 보니까 이 두 솔루션이 결합되면 IT 중심의 SOC에서 OT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면 그러면 굳이 OT만의 전담 SOC 팀을 꾸릴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 IT 전담 SOC 팀의 업무가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뭐 늘어나도 어떻게 해야죠. 근데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너무 과대해석한 건 아니죠? 네. 네, 그렇게 이제 IT 쪽에서도 OT 쪽 이벤트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네네. OT 쪽에도 협업하기가 굉장히 음. 우선은 쉬워질 수 있는 음. 방향이 될 수 있죠.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OT망 쪽에 뭐 어떤 설비가 뭐 예를 들어 무슨 이상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IT 쪽에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쪽에서 뭔가 이렇게 출발이 된 것 같아서 가서 너네 장비를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어라고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괜히 너네가 와서 건드려서 다른 거 저기 뭐 문제가 생기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너네 이거 다룰 줄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배제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했다는 그런 그 경우를 좀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면 가서 보시라고. 지금 OT 장비 어디에서 지금 문제 발생했다고. 이거 우리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이거 안 고치면요. 우리 IT망도 큰일 나요. 라는 거를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IT와 OT 간의 좀 원활한 협업도 이제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여전히 현장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뭔가 발생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조치를 취하고 네네. 다음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현장의 분들이 그 설비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아시기 아,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또 협업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은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육들도 같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어떤 배경 설정에 이 솔루션, 이렇게 두 솔루션을 연합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뭐 OT, IoT를 뭐 분리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저희 지금 말씀드린 그 트랙스 와이즈를 통해서 네. OT에서 탐지된 이벤트를 와이즈가 분석을 해서 IT, OT 분들께 같이 공유가 되면은 서로 업무를 협업하고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여기까지 OT 보안 영역에 대해서 노조미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트릴릭스 NDR과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너블 총판 롤텍의 김용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테너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테너블은 취약점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안 벤더입니다. 테너블은 단순히 취약점을 스캔하는 도구가 아니라 IT, OT, 클라우드, 그리고 AD와 같은 계정 관리 영역, 공격 표면 전반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과 취약점을 통합적으로 가시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어디에 어떤 자산이 존재하고 그 자산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취약점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영역마다 개별 제품이 존재하고 각 제품에서 발견된 자산과 취약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테너블 원이라는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테너블을 활용해서 실제 어떻게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테너블의 취약점 관리 방식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산 탐지 단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방어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취약점 점검에 앞서서 모든 자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작년 10월에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대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모든 IT 자산을 파악하고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을 보면 운영되고 있는 서버들뿐만 아니라 테스트용으로 잠시 생성했다가 삭제하는 것을 잊은 가상 서버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 중인 클라우드 자산이나 관리대장에서 누락된 장비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테너블은 이러한 관리되지 않는 자산인 섀도우 IT까지 포함해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식별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식별한 후에는 각 자산이 보유한 취약점을 탐지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테너블의 스캐너는 오탑률이 매우 낮습니다. 단순한 포트 스캔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리스 스캔을 통해서 자산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탐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자산에 대해 자산 중요도 점수인 ACR 점수를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수는 해당 자산의 특성과 비즈니스 중요도를 수치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들이 가진 취약점을 탐지했다면 이제는 그 취약점에 대해서 조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스캔을 수행해 보면 하나의 자산에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취약점이 발견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 모든 취약점을 다 조치를 해야 하나인데요. 네, 결국에는 모두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테너블에서는 취약점 조치 우선순위인 VPR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CVSS 점수는 취약점이 공개될 당시의 기술적 심각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더라도 점수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해커들이 더 이상 이 취약점을 공격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크리티컬 등급으로 나왔던 취약점은 계속해서 크리티컬 등급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VPR 점수는 이런 CVSS 점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공격 동향이나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반영한 동적인 위험 점수입니다. 많이 악용되는 취약점들은 VPR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공격에 잘 사용되지 않는 취약점들은 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자산 중요도 점수인 ACR 점수와 취약점 우선순위 점수인 VPR 점수를 결합해서 자산 노출 점수인 AES 점수를 제공합니다. 이 점수는 이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얼마나 위험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런 지표를 기반으로 보안 담당자는 취약점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패치를 진행하고
이행 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취약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은 계속해서 추가될 것이고 새로운 취약점도 매일같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 관리는 더 이상 단발성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안 운영 프로세스다라는 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이 슬라이드는 고객들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보안 솔루션을 이미 충분히 도입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뭘 먼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 부분을 테너블과 트렐릭스 NDR의 역할을 나눠서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테너블만 놓고 보면 자산 노출 관리와 취약점 진단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떤 자산에 어떤 취약점이 있고 설정 오류나 과도한 권한 부여 같은 리스크 요소도 잘 식별해 줍니다. 근데 실제로 공격이 어떻게 시도되고 있는지 또는 APT나 내부 이동 같은 행위 기반 위협 탐지까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너블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매우 정밀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취약점 식별이나 리스크 요인 진단에는 강점이 있지만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한 실제 공격 행위나 이상 징후까지 직접 탐지를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면 테너블이 이 네트워크 상에 있는 자산들을 다 파악해서 어떤 자산이 취약해 지금 거기까지만인 거잖아요. 지금 네, 테너블은.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취약한 자산이 네트워크를 타고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서 또 다른 자산으로 침투해서 뭔가 악성 코드를 심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유출시키거나 하는 행위들은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런 행위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또 테너블에서는 알 수 있는데 얘가 어디로 어떻게 가서 결과적으로 얘한테 뭔가의 피해를 준 건지 그 경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테너블은. 사실 예상 경로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NDR이 더해지게 되면은 네네. 공격이 발생한 이후에 네. 어떻게 실제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경로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이 존재했을 때 네네. 이 자산이 공격을 당해서 네. 어디까지 침투할 수 있다라는 예상 경로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공격당한 이후에 네. 얘가 어디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가시화하기는 어렵거든요. 아. 근데 사실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예상 경로를 보여줄 수 있으면 네.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테너블은 사전 보안 영역인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방화벽 같은 경계 보안이 존재하고 이후에 사후 보안이 존재를 하죠. 테너블은 사전 보안 영역입니다. 그럼 사후 보안 쪽을 트렐릭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소위 그 예방도 되게 중요한데 어찌됐든 간에 진짜 해커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 분석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사후 분석에서 트렐릭스 NDR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렐릭스 NDR을 통해서 네트워크 내 실제 그런 취약점을 바탕으로 물론 그 공격을 사전에 네. 방지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네네네. 어떻게든 공격을 들어왔을 때 네. 그런 네트워크 내에 발생하는 공격 행위나 이상 행위 같은 탐지를 트렐릭스 NDR이 담당하고요.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 내부 흐름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벤트와 함께 이 자산이 취약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취약한 자산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보가 결합돼서 단순 취약점 관리가 아니라 통합 리스크 기반 보안 운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취약한 자산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 테너블에서 공격을 당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 테너블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보안 네네. 영역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공격이 발생했는지까지는 탐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공격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테너블 영역이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후 보안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테너블은 이거 공격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거기까지만 네, 딱. 맞습니다. 근데 진짜 공격이 발생하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네요. 테너블은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딴 애한테 맡겨. 그게 트렐릭스. 그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같이 써야겠네요. 무조건 이거는.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네, 저희 트렐릭스 NDR 쪽에 테너블과 연동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트렐릭스 NDR 화면에서 컨브로커라는 자산을 기준으로 여러 이벤트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머레어 오브젝트나 DNS 하이제킹 같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고
이 자산이 이미 어떤 악성 공격 징후가 관측된 자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테너블과 연동한 테너블 시큐리티 센터에서 받아온 이 자산에 대한 취약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테너블 관점의 정보가 함께 연결됩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 서버에서 확인된 특정 CVE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취약점은 반년 정도 존재한 취약점이고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 공격 코드가 존재하는지, 즉 바로 악용 가능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CVSS 점수만 보면은 중간 정도 점수로 보일 수 있지만 취약점의 존재 기간이나 exploit 코드 머처리티를 함께 보시게 되면 우선 조치가 필요한 취약점이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가 NDR 화면에서 같이 보이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는 이벤트 대응과 취약점 대응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단순히 이 서버에 이벤트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이 이벤트가 발생한 서버가 지금 이런 위험한 취약점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함께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수가 많다고 해서 다 같은 위협이 아니고 이벤트가 발생한 자산 중에서도 더 치명적인 취약점을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사후 분석을 하려면은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할 건지를 또 예상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그런 경로가 어떻게 또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트레일릭스 NDR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트레일릭스 APD라고 Attack Path Discovery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트레일릭스 APD는 자체 스캐닝 결과와 함께 테너블에서 수집한 취약점 정보를 함께 분석해서 단순히 이 자산에 취약점이 있다를 보여주지 않고 공격자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자산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자산을 거쳐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스캔하여 시각화해 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자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테너블에서 연동된 취약점 정보를 결합해서 지금 조치하면 위협이 얼마나 감소되는지까지도 함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요 기능만 놓고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전 예방 영역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뭔가 테너블에서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정보보다 더 다양한 많은 정보를 트레일릭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도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테너블에 있는 정보를 보기 좋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뿐인 건가요? 우선 트레일릭스랑 연동된 테너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여러 제품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시큐리티 센터라는 제품이랑 연동이 돼요. 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어택 패스를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릭스 NDR이랑 연동을 해서 저런 패스를 시각화해서 보안 담당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경로까지 알아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저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자산에 대해서 테너블로부터 받은 자산에 대한 취약점 리스트와 조치할 수 있는 취약점, 뭐 당장 조치가 어려운 취약점 이런 걸 구분해서 같이 제공을 해주고요. 각 취약점을 클릭하면 CVE 코드 상세 설명으로 연결돼서 같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일릭스 APD의 제일 강점인 부분이 해당 자산에 대한 스캐닝 결과와 테너블에서 수집한 취약점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공격 경로를 분석하여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외부 공격자가 어떤 지점에서 시작해서 내부 시스템을 거쳐 최종적으로 권한 상승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루트 권한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공격자가 해당 자산의 CVE 계정에 접근하는 경로를 확인해 보면 어떤 취약점을 바탕으로 CVE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지,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취약점들을 우선순위로 정렬을 해줍니다.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선택된 CVE에 대해서 원격 코드 실행 가능 여부, 무기화 여부, CVSS 점수뿐만 아니라 마이터 CVE 정보와 외부 보안 공고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이 취약점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공격에 쓰일 수 있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테너블이 이 자산에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밀하게 알려주고 트레일릭스 NDR이 그 취약점이 실제 공격 경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모든 취약점을 다 조치하는 게 아니라 공격자가 실제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연결되는 위험 경로부터 담당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점 관리와 위협 탐지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격 시나리오 관점에서 연결해 보여주는 게
테너블과 트렐릭스 NDR의 연동 핵심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렐릭스 NDR은 네트워크 중심 축으로 두고 IT 환경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공격 행위, 내부 이동, 공격 경로를 기준으로 가시성을 제공해줍니다. 여기에 서드파티 연동을 통해 노조미를 활용하면 OT 및 ICS 환경까지 네트워크 관점에서 함께 볼 수 있고, 테너블을 활용하면 자산의 취약점과 노출 상태를 동일한 맥락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OT 가시성은 노조미, 취약점과 자산 관리는 테너블과 연계해서 트렐릭스 NDR이라는 하나의 위협 탐지 분석 플랫폼에서 통합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노조미를 통해 OT 가시성을 확보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시고, 테너블을 통해 취약점 관리를 잘하고 계신 고객도 많지만, 이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판단은 사람에게 맡겨지면서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렐릭스 NDR 중심으로 하면 IT, OT, 취약점 정보를 하나의 콘솔에서 연결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과 시간 안에서도 보다 명확한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통합 가시성 전략이 여러분의 보안 운영을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노조미와 테너블이 가지고 있는 각각 고유의 그 강점을 더 한 150%, 200% 활용하려면 트렐릭스랑 함께 쓰세요. 이게 핵심 메시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각각 개별적인 솔루션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긴 하지만 약간의 한계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니 그거를 트렐릭스로 보완해서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형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포장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좀 무리가 있는 포장일까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노조미 OT 보안 솔루션, 그리고 테너블 취약점 관리 솔루션, 이 부분들이 어떤 시큐리티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트렐릭스 NDR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솔루션이 통합이 된다면은 좀 더 많은 영역에 대해서 고객분들의 업무를 단순화시켜 드리고,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탐지된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가시성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사실 보안에 제일 중요한 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 시작도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거고 확산시키는 것도 네트워크를 타고 이렇게 막 이동하는 거니까 그 네트워크 흐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네트워크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트렐릭스 NDR이 가진 강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니, 테너블에서 파악해 줄 수 있는 어떤 자산별 위험도 그런 정보와 노조미에서 파악해 주는 OT 네트워크까지의 정보를 트렐릭스 NDR로 몽땅 합치면 트렐릭스가 마치 그 심처럼 하나의 통합된 화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에 대한 위험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네, 맞습니다. 제멋대로 해석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리면 아니면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네. 사실 그런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보여주는 게 XDR이라는 아, 솔루션이 따로 있기는 한데, 네네. 일단 저희 NDR의 강점이 그 네트워크 시큐리티 APT 탐지 능력과 네. 함께 네네. 이제 NDR에서 뭐 메타데이터 정보를 받아서 뭐 이벤트에 대한 앞뒤 상황에 대해서 가시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네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노조미 OT 보안 쪽도 보면서 테너블의 취약점 정보까지 자산 관리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모든 세션이 끝났고요.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됐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린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